좋아요, 구독!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죠. 랄프 넬슨 엘리어트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스토리를 풀어냈다면 오늘은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동인파동이라고 한국어로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임펄스라 부르는 충격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조금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파동,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동인 파동이라는 것과 그에 반하는 조정 파동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파동과 조정 파동, 즉 추세와 비추세. 그럼 우리가 구분할 때는 뭐다? 가장 기본은 추세와 비추세를 구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1파고 여기까지가 2파고 여기까지가 ABC야. 아니야, 이건 X, Y, Z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세냐, 동인파동이냐, 추세가 있는 애냐, 아니면 지금은 그거에 조정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동인파동은 큰 중심이 되는 주추세 방향으로 진행되는 5개의 파동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주추세 방향으로 진행되는 5개의 파동이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5 wave 패턴. 5. 그렇죠? 5 wave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파동은 그럼 뭐야 했더니 주추세와 다른 방향, 주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3개의 파동을 나타냅니다. 그럼 영어로는 뭐예요? 3 wave 패턴이요. 3개다 해서 3 wave 패턴. 이름이에요. 5파 3파. 그렇죠? 5파 3파. 갑자기 우파루파 생각나는데 뭔가 보셨나요? 우파, 뚜파, 르비디, 뿌 하는 갑자기 우파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5파 3파예요. 얘는 5파 3파. 5파 3파. 그래서 동인파동과 조정파동으로 나뉘고 그럼 임펄스는 뭐야? 라고 하면 동인파동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렇죠? 동인파동은 다시 2개로 나뉘어요. 충격파동과 대각삼각형 파동으로 나뉘고 조정파동은 이제 뭐 삼각형도 있고 뭐 ABC도 있고 이중 3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XYZ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띱니다. 그럼 이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거 왼쪽 건 뭐죠? 왼쪽 건 추세가 뭔가 보여요. 그쵸? 얘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죠. 그렇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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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아래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얘네들이 보면 추세가 없는 것이 보이죠. 조정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비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A가 얼만큼이고 어디까지가 B고 이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추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인파동이라고 하는 추세와 조정파동이라는 비추세 이 2개가 합쳐서 바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든다. 얘네들이 세트란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것은 동인파동, 자 추세가 되는 그 파동과 비추세라고 부르는 조정파동 이 2개가 세트고 이 2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이 뭐죠? 경기순환의 법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기순환의 법칙.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건.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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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한다. 그래서
1, 2, 3, 4, 5 ABC가 끝나면 또 1, 2, 3, 4, 5 ABC가 시작되고 또 1, 2, 3, 4, 5 ABC가 또 시작하고 또 1, 2, 3, 4, 5 ABC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돈다라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끝나면 더 큰 사이클이 있고 그것보다 또 더 큰 사이클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이거나 대세 반환은 역추세이거나 역추세, 비추세, 뭐 조정하는 추세 뭐 다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면 정확한 반복을 5파3파라는 정확한 반복을 전제하지만 엄청난 변형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변형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서 지침과 규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침은 뭐예요, 여러분? 지침, 가이드라인. 그렇죠? 가이드라인. 그리고 규칙은 룰. 룰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 질서니까. 근데 지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세 가지. 뭐 그쵸? 2파는 1파의 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 1파, 4파 겹치면 안 된다. 그리고 3파가 제일 짧으면 안 된다. 그게 규칙이고 나머지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이 어쩌다가 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2파와 4파가 교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대의 법칙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침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과 지침을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 1, 5, 21, 3, 13 뭐 이런 게 있는데 55 이게 다 피보나치에 나오는 자연수를 바탕으로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뭔가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하모닉 이론도 뭔가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동 이론들은 대부분 다 피보나치의 법칙을 따릅니다. 피보나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띠고 있는 것 아시겠죠? 이거에 비해서 얘가 추세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에 비해서 이 추세는 조정파동이냐 그러니까 약간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모닉 이론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하모닉 이론에도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엘리어트와 함께 사용하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엘리어트와 함께 사용하면 괜찮은 전략부터 괜찮은 자리 또는 괜찮은 전략부터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큰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렇죠? 큰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또 뭐 이전에 또 큰 파동이 있었겠죠. 그럴 때 보통 제가 하모닉 이론을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모닉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하모닉이 탄생된 이유 리스크 관리라고 했죠. 리스크 관리. 어떤 리스크 관리였죠? 하나의 큰 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큰 파동 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뭔가 카운팅을 했고 여기가 5파가 끝난 것 같아. 그쵸? 5파가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다음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조정파동이 올 것이고 보통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될 때 연장이 나올 수도 있고 파동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파동이 보통 길게 추세를 한번 쭉 내리면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드물어요. 굉장히 한번 이렇게 너무 심한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 보통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딱 빠지면 보통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번 정도 다시 그 테스트를 거칩니다.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 차트를 잘 보시면 쭉 내린 다음에 한 방에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탕탕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차트가 탕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탕탕 하고 올라갑니다. 탕탕.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점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리들을 하모닉 이론이 조금 정확한 근거와 지점을 함께 대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더. 그래서 이 확인하는 자리, 이 불변의 자리예요. 정말 너무 좋은 자리고 이런 게 바로 눌림목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찐바닥보다는 눌림목이 좋다. 왜? 거기가 찐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면 떨어지는 칼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심각하게 떨어지면 보통 탕탕 하고 가니까 눌림목 자리를 줄 때 그때가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차트가 급등으로 올린다 하면 알트코인들 뭐 이런 시총 작은 주식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이렇게 수렴하다 결국에 거래량 붙으면서 싹 올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처음에 오시면 이거를 잘 못 봐요. 처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뭐 저도 처음에 잘 못 봤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 잘못하는 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면 꽤 큰가요? 2주, 3주, 4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서서히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낼 때 어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옛날이 되어버린 것만 같고,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너무 그 순간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은 며칠만 지나도 한참 까마득한 일 같고 너무 그립고, 고통은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아, 왜 이렇게 오래 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한참을 올라왔는데 요만큼 이제 한 몇 주, 한 달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떨어져, 나 이제 많이 떨어졌다. 나 이제 다 떨어졌다. 이제 올라간다. 간다 하면은 이게 가는 게 아닌 거죠. 이제 ABC 중에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밑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요 파동 대비해서 요 파동이 어느 정도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일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찐하락이 또 시작될까를 이제 비율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살짝 반등을 합니다. 중간에. 이게 하락장에서 랠리라고 해요. 약세 랠리장. 그러면 보통 이 약세 랠리가 오면 보통 굉장히 많이 또 개미들이 물립니다. 이게 만약에 앞쪽에서 헤드 앤 숄더 같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데드캣 바운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고양이가 이렇게 탕 튀어내렸다가 점프해서 둥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살짝 탁 튀어오를 때. 그게 보통 약세 랠리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길면 이제 약세 랠리장이 되는 거고 짧으면 바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약세 중에서도 올라가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 올라갈 때의 고점, 그리고 이게 찐 상승이면 더 올라갈 것이고 찐 상승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좋은 예시를 또 줍니다. 예시를 줘요. 그래서 약세 랠리일 경우를 대비할 때 하모닉이 하나의 근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에 파동 하나가 더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기 전략은 제가 3가지만 지금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대표적인 거고, 계속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너무 작은 분봉에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롱숏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모닉 이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모닉 이론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롱숏 하는 것은 거의
또 거기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굉장히 크게 끼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일단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 전제에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 추세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작은 역추세를 잡지 말자. 예를 들면 우리 하모닉 패턴 중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 보세요. 모든 거에 적당한 규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적당한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30개의 캔들 다 배웠어요. 그렇죠? 큰 추세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 조그만 분봉의 하모닉 패턴을 보면 큰 시간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내가 패턴을 그렸는데 나는 1 안에다가 캔들 하나 1 안에다가 이 안에다 막 패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은 큰 추세라고 봤을 때 큰 바다 안에 조그만 물고기라고 했을 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보통 너무 작은 분봉에 큰 몰두를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추세가 큰 시간봉으로 또는 날봉, 주봉 이상으로 보면 추세가 엄청 강하게 막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역추세일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캔들은 날봉 보면 양봉 하나예요. 날봉 보면 양봉 하나.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패턴을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 이 캔들은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비추세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강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추세가 강하잖아요. 그럼 강하게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 걸리면 아주 큰 손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기간에 추세 더하기 추세를 기대하는 선행 예측은 금물. 추세는 비추세와 함께 하나의 주기를 완성한다는 기본을 기억하자. 제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 보통 요거는 이제 하모닉을 그려놓고 추세는 지금 이렇게 크게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자꾸 여기가 고점인가 여기가 고점인가 하면서 시드가 계속 갈리면서 역추세를 이렇게 잡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이 경우는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자꾸 역방향을 잡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은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 2번. 뭐냐면 자꾸 선행해서 그려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고 앞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예측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일상생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주가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게 상상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실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책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지나친 선행 예측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는 너무 수만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제 인생부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제 선행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거를 위아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배운 이론을 적용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가 위로 나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 연이어서 아래로 가는 거. 좋아.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위로 가고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왜? 얘는 하루 동안에 그냥 이 도치 캔들 하나 만들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몇 시간을 난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2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1시간도 힘들어요. 꾸벅꾸벅 이렇게 졸게 되죠. 계속. 그런데 사실은 스윙 트레이더 이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모닉 이론의 지침에도 다 있지만 항상 모니터링을 해라. 모니터링을 생활화하고 하모닉 패턴이 나왔을 때도 모니터링을 해라. 근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상당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작업도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 그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시간은 아직 뭐 4시간 뭐 5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내 체감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나한테 큰 수익을 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특히 보통 이런 단기간의 추세 플러스 추세라는 것은 앞에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추세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모. 1번 포모. 이 너무 대중적이에요. 이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좀 해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은 포모가 따라오고 포모가 아니라면 1번은 손절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와요. 그래서 추세 더하기 추세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일단 금물이에요. 보통 추세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렸어요, 추세를. 그런데 정작 캔들은 이 B 지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기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구간을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손절을 보면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리고 돈을 보면 빨리 벌고 싶고, 우리가 그게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구간에서 나는 다 수익을 내서 이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면 나 단기간에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고 자신이 예측을 하려 한다는 것은 곧 신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간봉이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 예측하기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익 대비 손절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유명해진 분석가예요. 해밀턴 볼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게 좋다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할 때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라. 그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잔 분봉에서 여기에서 막 1, 2, 3, 4, 5를 카운팅을 해서 내가 다 예측할 거야 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에 예측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트레이딩을 했을 때 맞을 가능성이 95%예요. 잘 될 가능성이 95%.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5%예요. 그러면 95%라는 말을 혹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의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대가가 파산이라면, 내가 이 5%의 리스크를 그냥 무시했을 때의 결과가 파산이라면, 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 이 95%에 베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 절대 안 하죠.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이 5%의 확률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가 있다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크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하모닉 이론을 정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모닉 패턴의 식별부터 실행 단계 그리고 관리 단계까지 어떻게 잘 수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모닉 이론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이 좋은 장점이 많은 이론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아시죠? 이 캔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7가지 특성을 알려 그 분이 캔슬림 전략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라든지 모델, 앞으로 미래의 생산성 있는 모델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적 분석이 가장 좋게 사용되는 때는 그 타이밍을 이 기술적 분석이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과 비슷하게 우리도 올바른 투자 습관과 꾸준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듯 우리도 항상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이 좋은 이론을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사용하시고 보다 좋은 타이밍을 잡는 데 해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